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소영 씨예요. 여러분, 저는 스스로 차분한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웬만해선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을 뒤집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사위가 대학병원에서 흰 가운 입고 의사로 근무한다는 말을 몇 년을 믿고 살다가 제가 직접 병원에 갔다가 들은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죄송한데 그분은 의사가 아니고 행정실 직원인데요. 제 귀가 순간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피가 쫙 빠지는 기분 아시죠? 그날 제 핸드백 속 사탕 하나가 입안에서 돌덩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사위 이름은 준호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과 레지던트 생년 차라더라고요. 애가 차분하고 말을 점잖게 하길래 수술실 들어가면 이래저래 힘들다는 무용담을 늘어놓는데 저는 솔직히 의학 용어에 약해서 아이고 그래 고생이 많네 하며 넘겼죠. 얘가 우리 딸 세아랑 결혼하겠다며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세아가 고생 안 하게 지켜드릴게요. 그때 장모인 제가 뭐라고 했게요? 의사 사위라니 뭘 더 바라 건강만 챙겨. 제가 그 말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일 미워요. 결혼하고 나서도 얘는 늘 바쁘대요. 당직 밤샘 새벽 회진, 생일 케이크도 회진 나갔다가 늦게 들고 오고 휴가도 항상 응급 콜 때문에 미뤄요. 그런데 가끔씩 뭔가 이상했어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늦는데 흰가운 냄새가 안 나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있잖아요. 그게 없고 가끔은 프린트 토너 냄새가 났어요. 제가 장난삼아 그랬죠. 요즘 병원은 소독약 대신 레이저 프린터로 균 죽이나 봐. 그랬더니 얘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 행정팀이랑 같이 문서 작업하느라요. 그땐 그냥 요즘 의사도 서류가 많구나 하고 넘겼어요. 결정적 장면은 이랬어요. 우리 작은 외사촌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죠. 제가 급히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사위를 찾으면 빨리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접수 창구에서 사위 이름을 말했어요. 박준호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내과 레지던트세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박준호 씨요? 내과 쪽엔 없는데요. 혹시 행정팀 박준호 주임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니요, 저희 사위는 의사예요. 내과. 직원이 옆 동료를 부르고 차장은 침착하게 말했죠. 고객님, 박준호 주임은 병원 행정기획팀 소속입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박혔어요. 뇌가 허옇게 비어버리면서도 이상하게도 손은 기억하더라고요. 폰을 꺼내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지금 병원이야. 응급실에 왔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얘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낮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요. 잠시 후에 그 순간 뒤에서 박 주임님, 이거 결제 올려야 합니다라는 남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혀서 준호야, 그만하고 내려와. 지금이라고 끊었어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흰 가운 대신 정장에 목걸이 아이디 카드를 걸고 서류 뭉치를 끌어안은 준호가 보였어요. 제가 첫마디로 물었죠. 너 의사 맞아? 얘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 의사와 같이 일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행정팀 동료가 지나가며 박 주임님 하고 인사해요. 주변이 조용해지고 저는 그 애를 그대로 바라봤어요. 내 입으로 말해. 너 의사 아니지? 얘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딸에게 말했어요. 세아는 처음엔 믿지 않았죠. 엄마, 준호 오빠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그리고 당직 서는 건 뭐야? 제가 말했어요. 당직? 행정실 야근이었다더라.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세아가 던진 한마디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 흰 가운은 어디 있어? 얘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건 선배한테 빌려서 사진 찍은 거야. 그럼 우리 집에 가져왔던 청진기는 중고로 산 소품이야. 결혼식장에 친한 교수님 온다던 건 그날 출장 가셔서. 그럼 왜 우리한테 의사라고 했어? 얘가 그때 내뱉은 변명은 이랬어요. 세아가 너무 아픈 걸 많이 겪어서 내가 의사면 좀 더 든든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었어. 그 순간 세아가 소리쳤죠. 내가 든든해지라고 평생을 속였다고. 사랑이 그거야?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서류와 메시지, 말과 행동 모두가 계획된 사기였다고요.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병원 인사팀의 사실관계를 공문으로 확인했고 결혼 전 배포한 청첩장, 신행에서 찍은 흰 가운 인증샷,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병원에서 인턴 때 찍은 사진들을 모았어요. 사진 메타데이터를 복원하고 동료가 보내준 단체 사진 속 배경이 실제 병원 수술실이 아닌
홍보관 체험존이라는 걸 알아냈죠. 결정적이었던 건 준호가 친구들 단톡방에서 장모님 앞에서는 의사처럼 굴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삭제했다는 캡처였어요. 그걸 친구 한 명이 양심에 찔렸는지 저에게 익명 계정으로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을 억지로 가라앉히고 증거 폴더 이름을 흰 가운에 민낯으로 저장했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데리고 오거든요. 행정팀 한 직원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줬어요. 어머니, 박주임이 외부에서 의사 소개 강의 같은 걸 다니고 사례비 받습니다. 신분 기재도 의사로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아, 이건 단순한 집안 거짓말이 아니라 외부 사칭이구나.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았어요. 사기, 명의사칭, 업무방해 가능성, 그리고 혼인 취소 혹은 이혼 사유로서의 중대한 기망 이렇게요.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면 형사, 민사 모두 가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문제니까 의뢰인 의지가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사이 준호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병원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건 맞아요. 장모님이 너무 몰아붙이시면 제 커리어가 제가 그 말을 자르듯 말했죠. 내가 몰아붙인 건 우리 가족의 믿음이야.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너 불륜했지? 얘가 기겁을 했죠.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칭 의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됐다는 한 여성과 퇴근 후에 찍힌 사진들, 호텔 체크인 기록, 소문이 병원 복도에서 바람처럼 돌고 있었더라고요. 의사인 척하는 박주임 간호사도 아닌데 간호사 룸에서 밥 먹고 다닌다더라. 저는 조용히 프린트된 증거서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건 내가 나를 장모가 아니라 바보로 본 대가야. 그 다음 장면 여러분이 좋아하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했어요. 우리 가족들, 준호 부모님, 그리고 준호와 불륜 당사자라고 지목된 그녀 병원, 인사팀 담당자 변호사님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죠. 명분은 화해를 위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병원 근처 카페 대관. 다들 앉았고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제가 마이크 대신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고 말했죠. 오늘은 제발 서로 솔직해봅시다. 준호가 그때서야 제 손목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제발 조용히. 저는 손을 뿌리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파일은 병원 인사팀의 공식 회신이었어요. 박준호는 의사 면허가 없으며 행정기획팀 주임으로 재직 중이라는 문서. 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죠. 준호야, 이게 사실이냐? 준호가 더듬더듬. 엄마, 내가 설명을. 그때 제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장모님 앞에서는 의사처럼 굴어야 한다는 그의 음성 메시지. 방안이 쨍하게 얼어붙었고 불륜 상대로 지목된 그녀가 자리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저는 그녀를 보며 차분히 말했죠. 당신에게도 미안함은 없지만 오늘은 내 딸의 시간이에요. 세아가 그때 마른 입술을 적시고 딱 한마디 던졌어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푹 숙였고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여보, 오해야 오해. 의사 가운도 빌리고 청진기도 소품이고 강의료도 의사 자격으로 받은 게 오해야? 그 자리에서 병원 인사팀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주임,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직위해제 후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덧붙였죠. 형사적으로는 사기 및 명의사칭, 업무방해 가능성, 민사로는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분들, 지금 이 녹음은 법정에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그때 푹 꺼졌어요. 그 애가 울먹이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세아가 말했죠. 오빠, 나한테 결혼은 깨끗해야 하는 약속이었어. 흰 가운에 기대서 만든 약속은 약속이 아니야. 그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 사이다의 순간이에요. 다음 날 병원 사내 메일로 직원 신분 허위 기재 및 외부 활동 사칭 금지 공지가 떴어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그 박주임 말이야? 의사인 척하던 얘는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그날 회복 불가능한 신뢰 훼손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외부 강의 계약처들에도 병원 명의로 사실 확인서가 발송됐고 강의료 환수와 법적 조치가 예고됐죠. 제가 뭐 했게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와 세아는 조용히 이삿짐을 쌌어요. 흰 가운처럼 하얀 박스테이프에 저는 매직으로 썼어요. 끝.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도 안 끝나요. 우리는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했어요. 혼인 중 중대한 기망행위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첫 공판일 법정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법정은 차가웠지만 차가운 곳일수록 진실이 또렷해진다는 걸 그날 배웠어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 박준호 원고에게 자신이 의사라고 소개했습니까? 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죠. 네. 의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혼인을 진행했습니까? 네.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진, 녹음, 병원 회신서, 강의 계약서가 차례대로 제출됐고 상대 측 변호사는 사회적 체면을 지키려 한 작은 과장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님은 단호했어요. 작은 과장으로 보기에는 기간, 범위, 대상이 모두 광범위합니다. 선고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제 심장은 북처럼 울렸어요. 피고 박준호는 혼인 전부터 원고에게 의사임을 기망하여 혼인을 유지하게 했고 이는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마지막 문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사회적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 저는 그날 법정을 나오면서 하늘이 이상하게 낮게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마치 무거운 이불 같다가 바람 한 번에 싹 거치는 느낌. 세아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끝났어. 저는 웃었어요. 끝났으니까 시작할 수 있지. 후일담이요? 회사에서 퍼진 뒷소문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는 흰 가운 빌려 셀카 찍고 다니던 그 사람이 밥 반찬처럼 오르내렸고 그 불륜 상대였던 여성은 다른 병동으로 발령나더니 결국 병원을 그만뒀어요. 준호는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다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난 더 이상 내 장모가 아니다. 그게 제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늦은 밤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를 위한 침묵이었죠. 그리고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집 조카들이나 동네 분들 반응도 솔직했어요. 어떤 분은 카톡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언니,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언니 진짜 멋있다. 시원하다. 조카는 묻더라고요. 이모, 의사 가운만 입는다고 의사가 되는 거야? 제가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야, 가운은 옷이고 의사는 사람이지.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끝이 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흰 가운의 권위를 훔친 사람도 그 권위에 기대서 우리를 속인 시간도 이제 더는 우리를 묶어두지 못한다는 걸요. 세아는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세아는 요즘 아침마다 조깅해요. 처음엔 숨이 차서 세 걸음마다 멈추던 아이가 이제는 강변을 한 바퀴 돌아요. 제가 뒤에서 박수치며 말하죠. 야, 내 딸이 제일 멋있다. 세아가 웃어요. 이혼녀라고 수군거리는 사람 있어도 나는 내가 좋아. 그런 날이면 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리고 창밖으로 햇빛을 보면서 중얼거려요. 잘했다, 소영아.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 들켜요. 들키지 않더라도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흰 가운에 설득되기 전에 그 사람의 눈빛을 봐야 한다는 걸 저는 배웠어요. 말과 직업이 아니라 무너지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준호는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어요. 사과가 아닌 변명으로요. 반대로 우리 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선택했죠. 그 차이가 사람을 가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날 병원 카페에서 제가 준호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가운을 입는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입어야 사람이 된다. 저는 이제 더는 화내지 않아요. 화가 나면 그건 아직도 제가 그 사람에게 시간을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제 시간을 되찾았고 제 언어를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차분하게 준비하고 결정적 순간엔 흔들리지 마세요. 정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문장을 내놓는 거더라고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우리의 내일을 바꿔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을 제대로 응징한,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에게 제일 다정한 40대 여자 소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오늘 작은 바람 하나가 지나가길 바라요. 답답했던 가슴 한쪽이 탁 트이길. 누군가의 흰 가운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진실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듣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